이렇게 해서 맥스웰이 4개의 양형식을 썼어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도요, 이게 불세출의 물리학자라는 소리 못 들어요. 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이전합니다.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맥스웰 방정식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이런 실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이 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신 거 그 다 해놓은 거를 가지고 식으로 썼어요. 그게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고요. 식을 썼다는 건 뭐냐면 어제 우리가 배웠던 그 만류인력이죠. 식 2개만 딱 쓰면 세상 모든 만물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만류인력이잖아요. 맥스웰 방정식이 뭐냐면 식 4개만 딱 쓰면 세상 모든 전기와 자기는 다 설명할 수 있다. 본인이 실험은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저걸 찾아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전력학, 고전 물리의 두 축은 뉴턴과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이 고전 물리의 두 가지 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맥스웰이 얘기한 저 방정식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는 4개가 여러분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고요. 네. 보이시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생겼고, 세 번째 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네 번째 식이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네. 자,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저거 뭐지? 갑자기 머리가 어질어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수학적 기호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학 기호가 2개가 있죠.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 곱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요게 뭘 의미하냐면요. 점으로 돼 있는 거는 뭔가 모르겠는데 뭔가가 빠져나가고 있거나 이게 뭔가 이렇게 쭉 방사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쭉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를 저 점으로 표현을 한다. 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곱하기로 표현된 건 뭐냐 하면 회전하는. 이렇게 회전. 회전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E라고 한 거, 요게 전기입니다. 전기장이고요. B라고 한 게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전기장이라는 게 점으로 돼 있죠? 쫙 나온다는 겁니다. 네. 요게 뭐냐 하면 전하 밀도인데 전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쫙 전기장이 나온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전기장이 훅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식이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똑같은 거를 여기다 자기장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자기장은 이렇게 쭉 나오고 들어가는 거 없나? 없다. 이게 이상하죠?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석을 이렇게 보시면 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으면 N극만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극만 있으면 그냥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는 들어오기만 할 텐데 네.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닫혀 있구나. 닫혀 있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식이 의미를 하는 겁니다. N극과 S극은 분리할 수 없다. 이게 그냥 그림 자체를 식으로 완벽하게 표현을 한 게 두 번째 식이네요. 그렇죠. 세 번째 식을 잘 보시면 곱하기 나왔죠? 네. 곱하기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거 회전한다는 겁니다. 네. 뭔가 회전하는데 뭐가 회전하냐 하면 이 전기장이 막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회전을 하냐 하면 자기장의 미분.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 N극, S극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을 내가 막 움직이면 시간에 따라서 막 움직이면 거기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긴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막 움직이면 따다다닥 하면은 LED가 막 불이 켜졌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법칙이고요. 네 번째 법칙은 뭐냐면 요거 곱하기가 있으니까 이거 회전하는 거잖아요. 네. 뭐가 회전하냐 하면 자기장이 회전해요. 언제 회전하냐 하면 전류를 흘리면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회전하는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앙페르 법칙이죠.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생긴다고 여러분 이제 배웠잖아요. 그게 네 번째 법칙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맥스웰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쿨롬이 얘기했고요. 가우스가 두 번째 있고. 가우스가 얘기했고요. 자석을 막 움직이면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는 패러데이가 패러데이. 얘기했어요.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서 나침반이 움직인다? 웨르스테드가 얘기한 겁니다. 네. 맥스웰은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냐? 물론 이런 틀을 이렇게 세우긴 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맥스웰이 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있죠. 예, 요 식을 이렇게 보시면 네 번째 식. 네 번째 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물리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대칭성, 시메트리. 물리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대칭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지? 전기장이 있는데 왜 자기장 없지? 근데 요거는 자기장을 미분한 건데 여기는 왜 그거 없지? 이런 그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라고 한 게 맥스웰이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네. 한 개가 더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항을 하나 추가합니다. 전기장 미분한 것도 있어야 돼 이런 겁니다. 네. 요거 하나 추가했어요. 이게 맥스웰이 한 종목입니다. 네. 맥스웰이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냐면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 넣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요건 약간의 수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 양단에 요 점을 그냥 이렇게 양단에 양변에다가 곱한 겁니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왼쪽은요. 요걸 우리가 물리 델닷 델 크로스 뭔데 이거 네. 무조건 0이에요. 뭐든지 간에 그냥 미분 두 번 하면 이거 그냥 0이 나와요. 델닷 델 크로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0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요거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뮤제로 델닷 J는 뭐냐면 이렇게 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델닷 J는 이거 되게 단순해요. 뭔가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점은 뭐죠? 뭔가 빠져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뭐가 빠져나오냐면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여기서 전류가 나온다? 그러면 안에 있는 전하가 줄어야 된다. 전자의 개수가 줄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전자 보존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요거 그냥 쓴 거예요. 요거에서 써서 이렇게 딱 했어요. 요거는 0이 아니에요. 왼쪽은 0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은 0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냥 요 식에 이게 맞으면 이게 만약에 맞다면 그냥 양변에 이렇게 딱 점을 이렇게 딱 곱하면 이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0이 안 돼요. 네. 이 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정확히 0이 되는 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요거까지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뮤 제로 이렇게 곱하면 입실은 제로 이렇게 되고 여기 이걸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네. 델닷 E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까지 곱하면 요 델닷 E가 어디 나오냐면 첫 번째 식이 나와요. 네, 나와요. 요거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입실은 제로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여기 뭐냐면 더하기 뮤 제로 입실은 제로분의 이거니까 입실은 약분이 되죠? 네. 네. 그냥 쓸까? 입실은 제로고 요 델타 D가 뭐냐 하면 입실은 제로분의 1이고 B분의 로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죠. 입실은 제로. 요건 약분이 되는 거고. 요거 그럼 없어지죠. 요거 뮤 제로 요거 뮤 제로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 0이 되죠. 우변이 0이 되죠. 요거 맞추려고. 왼쪽은 0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 0이 안 되니까 이거 맞추려면 이 항이 들어가야 된다. 요렇게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와. 이렇게 해서 맥스웰이 4개의 양형식을 썼어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도요. 이게 불세출의 물리학자라는 소리 못 들어요. 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4개의 방정식이 딱 있으면 여러분이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연립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연립 방정식. 2개 있으면 뭔가 XY 연립해서 뭐 해를 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여러분. 그럼 연립을 한번 시켜보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요 세 번째 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어려운 수학입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볼게요. 대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수학이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 대학교 한 2학년 돼야지 배우는 수학인데요. 요 세 번째에다가 양변에 요번엔 곱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이제 곱하기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연립을 이제 푸는 겁니다. 요거 그냥 제가 그냥 풀어버릴게요. 요거는 여러분 그 공식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미적분화 그냥 공식처럼 이 공식이 다 있는데 요게 뭐냐면 곱하기에다가 b를 곱한 거. 요게 네 번째 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연립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 지금 곱하기 했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다. 요 오른쪽에다 대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요거 그냥 연립해서 이제 푼 거예요. 뭐 조금 복잡하게 하는데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게 뭐냐면 요것도 첫 번째 식이죠. 아까 봤죠? 네, 요 점에다가 닷이라는 거 첫 번째 식인데 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치자. 요건 이제 플러스가 있으면 나오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들어간다 들어가는 그랬는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0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치자. 그리고 오른쪽에 요건 뭐냐면 전류를 흘리면 아까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잖아요. 전류도 안 흐른다고 치자. 전류도 없다. 그리고 네. 아무것도 없다라고 치죠. 기본인 상태. 그죠? 그러면 남은 게 뭐냐면 요 두 개가 이렇게 남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남은 게 요게 있고요. 오른쪽에서 남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한 군데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방정식 4개를 이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연립을 했더니 이게 딱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2번 미분한 거 나오고요. 요 시간 2번 미분, 공간 2번 미분 나왔어요. 자, 이게 디테일은 여러분 뭐 물리를 하실 거 아니면 디테일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물리학자든 물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파동 방정식이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파동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시간으로 2번 미분, 공간으로 2번 미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물결파 아니면 음파, 뭐 모든 파동은 다 이걸로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파동이네? 네. 라는 걸 맥스웰이 깨달은 겁니다. 네. 그냥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식을 그냥 썼는데 이걸 그냥 연립을 했더니 파동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가면 파동의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파동 방정식의 속도는 뭐가 결정하냐면 요게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역수. 여기서 속도는 뭐냐면 얘의 역수. 요게 네. 이제 속도입니다. 저 속도, 근데 이거는 뭐 상수니까, 요 값들은 그냥 상수니까, 뮤제로, 입실제로, 이런 건 상수니까, 그냥 저 값을 그냥 넣어서 이게 속도를 계산해 봤어요. 계산을 했더니, 뭘 알아냈냐면, 이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와, 핵심인 거죠. 그렇죠. 이게 맥스웰의 전자기하의 완성입니다. 전기와 자기에 대한 식을 쓰고 그거를 연립을 시켰더니 파동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 파동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 네. 빛이라는 게 전기와 자기가 진동하는 거다. 파동이다. 라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인류가 계속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길버트라는 사람이 전기와 자기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기와 자기가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도 전기하고 자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인은 관련 없습니다. 전기 네. 따로 자석 따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빛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빛도 다른 거죠. 근데 전기와 자기와 빛은 근원이 같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와. 이렇기 때문에 파인바움 교수님이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와 자기와 빛이 근원이 같다라는 걸 인간이 드디어 알아냈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공식이죠. 아는 사람은. 그렇죠. 진짜로. 예, 요게 맥스웰의 전자기하, 맥스웰 방정식이고 요 네 개의 방정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실험 장치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응용입니다. 공중부양이 가능할까?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맥스웰 전자기하를 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요즘 많더라고요. 공중부양 댄스 있잖아요. 네. 그 슬릭백인가? 아, 맞아. 예. 슬릭백. 저 아들이랑 엄청 연습하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공중부양.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공중부양을 일단 정의를 해야 돼요. 공중부양 정의가 뭐지?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행기도 공중부양하는 건가? 새가 날아가는 것도 공중부양인가?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중부양은 뭔가 이젤에서 이렇게 쭉 그렇죠. 거 그걸 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공중부양은 그 뭐지? 뭔가 땅에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사실 항상 땅에서 떨어져 있어요. 우리 신발과 흙 사이에는 항상 그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중부양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공중부양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게 되려면 평형이 돼야 됩니다. 형형.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비행기랑 차이가 뭐냐면 비행기는 앞으로 그냥 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리에서 붕 떠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돼야 공중부양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벌새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퀴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자기하고 지식을 바탕으로 자, 자석의 N극 밀어내죠. 네. 전기도 플러스 밀어내죠. 자, N극과 N극이 밀어낼 테니까 그러면 내가 자석 N극 위에 다른 자석을 띄울 수 있을까? 공중부양시킬 수 있을까? 밀어낼 텐데 띄울 수 있을까? 산에 가서 돌탑 쌓듯이 마지막 네. 돌을 올려놓듯이 네. 정성스럽게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될 것 같죠? 네.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자석 2개 넣고 이거 해보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상상만 해봐도 알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딱 돌면서 딱 그렇죠. 갖다 자석이 붙여서. 팍 돌면서 팍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질문이랑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플러스 3개가 있어요. 플러스 Q1, Q2, Q3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가운데 어디에다가 내가 플러스를 하나 딱 놓는데 저기에 딱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들을 밀어낼 테니까 네.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쟤를 딱 놓을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평형이 되려면요. 내가 이렇게 슬쩍 움직여도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게 컴퓨터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살짝 놓으면, 살짝 밀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숨도 쉬지 말아야 돼. 그렇죠. 예. 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공중부양을 하려면 내가 살짝 이렇게 움직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줘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요. 네.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플러스 3개 있는데 가운데다 놓고 그 가능할까? 저 플러스 가운데 놓은 거를 약간씩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다시 제대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면 안 되는데 3개면 되지 않을까? 약간 저도 저런 생각한 적이 네. 있거든요. 아, 왜 2개. 다리도 트라이팟이라고 그래서 네. 삼각형일 때가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예, 사각형일 예. 때보다. 그쵸, 예.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06결합 나왔다. 부조체 만들고, 여러분 아이디어가 대박인데? 그러면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방금 배운 그 맥스웰 전자기하학으로. 자, 보십시오. 여기에 플러스가 한 개가 있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가 한 개가 있고, 여기 플러스 하나가 있어요. 그쵸? 요 네.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요 상황에서 가운데 플러스를 딱 놔서 얘가 안정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내가 살짝 건드려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를 내가 살짝 밀었는데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전기를 움직이려면 네. 전기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방향으로 걸려줘야 됩니다. 약간 움직이면 다시 이렇게 와야 돌아와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돌아오려면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려 있어야지만 툭 건들면 다시 돌아오고 툭 건들면 다시 돌아오고 여기가 안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이거 아까 점 있잖아요. 점이랑 곱하기 있었잖아요. 네네네. 점, 이게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전기장은 언제 생기냐 하면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만 생기죠. 그게 맥스의 첫 번째 방정식이었단 네. 말이죠. 플러스였으면 나갔어야죠. 이렇게. 그죠. 플러스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야만 이 플러스는 돌아와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플러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와, 맥스웰의 이거를- 이 전자기학이 이거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아예 네. 근원적으로 안 되는 네. 거군요. 그냥. 네. 그러면 마이너스는 안 되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이번에 이게 당길 테니까 이것도 어떻게 잘 하면 병행이 되려나?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를 살짝 움직였을 때 다시 돌아오려면 이번엔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야 돼요. 이런 전기장이 걸려야지 마이너스는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거꾸로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운데 플러스가 있어야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럴 수 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뭘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맥스웰 방정식 딱 놓고 그렇죠. 네. 그림 그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와. 근데 원리적으로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맥스 방정식을 썼을 때 전기와 자기와 빛을 다 이해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전류가 막 흐르는데 뭐가 흐르지?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 아까 보셨죠? 보여줬- 네. 아까 그 전자 쫙 나가서 슉 휘는 거 보셨죠? 네.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나오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톰슨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전기가 어디서 나오냐? 전자에서 나온다. 그러면 원자 안에 전자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원자 안에 전자가 지금 들어있다라는 건데 원자는 중성이잖아요. 거기 전자만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얘들이 막 밀어낼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 안에는 지금 뭔가 전자가 있어요. 이렇게 막 전자들이 있어요. 원자 안에는. 얘들이 튀어나오는 걸 분명히 봤단 말이죠. 네. 근데 원자는 중성이니까 플러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를 놔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나? 원자를? 그게 안 된다는 걸 지금 봤잖아요. 이거 정전기적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안 된다.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건 확실한데 플러스는 도대체 어떻게 있어야 되지? 이거 설명 못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톰슨이 얘기한 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면 톰슨의 그 건포도 모형이라고 이렇게 배워요. 네. 그래서 플러스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톰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플러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그냥 나머지가. 플러스들은 여기 뭐 나머지 여기 다 이렇게 찐덕찐덕한 뭐 이게 그런 게 그냥 있다. 네. 푸딩에 건포도 이렇게 박힌 것처럼 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면 왜 저런 엉뚱한 모델을 했지? 근데 그 당시 최고의 학자거든요. 플러스가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생각을 했지 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저는 지금 알았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플러스가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네. 건포도 모형을 지금 이해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래서 공중부양 말씀을 드린 게 이거 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저거 불가능하거든요. 저거 불가능하니까 원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톰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찐덕찐덕하게 잡아주는 거 있다. 못 나오게. 그게
2개 플러스여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러더포드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알파 입자 빵 쏴서 원자 핵을 또 발견하거든요. 그렇죠. 원자 핵이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 러더포드가 딱 봤더니 존재하지 가운데 말아야 되는 게 있어. 원자 핵이 있어. 근데 여기 전자도 있는데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불가능한데 그래서 러더포드가 한 게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방법 하나밖에 없다. 가만히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니까 비행기가 움직인 것처럼 얘가 돌아야 된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와. 전자가 움직여야 된다. 이게 러더포드 모형입니다. 와. 어떻습니까? 이게 맥스웰 전자기학입니다. 자, 근데 공중부양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막 그 안 될까 하면서 깨구리가 뜨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요거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왼쪽엔 깨구리가 뜨고요. 오른쪽에는 자석인데요. 자석을 팽이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띄우면 저거 떠요. 선생님 거짓말 하셨네요? 아, 저거 뜹니다. 뜹니다. 공중부양 안 된다 그랬는데 저거 왜 떠요? 요 두 개의 실험 있잖아요. 깨구리를 띄운 것과 팽이를 띄운 거. 네. 요게 2000년도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쵸. 너무 유명하죠. 깨구리는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석은 잘 몰라요. 네. 이그 노벨상도 그냥 괴짜 같아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거든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맥스웰 방정식으로 저거 안 되는 건데?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이그 노벨상 줬습니다. 아. 저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돌리면 된다. 그리고 저건 사실 반자성인데요. 개구리는. 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였습니다. 제가 공중부양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거 여러분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게 딱 올리면요. 너무 살짝 떠 있어서요. 근데 이게 살살 움직이잖아요. 네. 떠 있다는 거거든요. 떠 있다는 거예요. 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그냥 자석 위에다가 이 위에 떠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연필심이에요. 흑연. 그래파이트. 연필심을 얇게 만든 겁니다. 얇게 만들면 요 연필심이 반자성이거든요. 그 깨구리 뜨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요게 아주 얇게 만들어서 가벼우니까 또 뜹니다. 아. 근데 요게 안정적으로 떠 있거든요. 제가 약간씩 움직여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네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와 줘야 되거든요. 저 맥스웰 방정식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되지? 이게 왜 되냐면요. 요 안에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요. 자석을 여기 보시면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자석을 이렇게 이 자석을 놨는데요. 이 자석이 4개가 이렇게 있고 N극에서 이 가운데는 자기장이 좀 약해요.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볼록한 이런 모양으로 일부러 만든 겁니다. 어쨌든 뭐 트릭을 좀 쓰면 가능은 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맥스웰 전자기학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원자 모델까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물리학과에서는 여기서 끝이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 위대하거든요. 이게 전기와 자기와 빛을 저 방정식 4개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여기서 이제 끝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물리학에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전기가 뭐지? 자기가 뭐지? 빛이 뭐지? 이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이해했다고 해서 인류의 삶이 윤택해지진 않아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인류에 도움이 되는 걸 만들어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공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기초과학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기초과학과 공학이 합쳐져야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맥스웰 방정식 이제 이해했잖아요. 전기, 자기, 빛이 다 엮여 있다는 거 이해했죠? 네, 이해했습니다. 근원이 같다는 거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해했으면 여러분은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결과를 봤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공중 부양 열차, 뭐 전기 자동차, 안테나 이런 거 이제 전기 자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네. 자, 이걸 이제 뭐 써먹어야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이제 응용편인데요. 저분들이 그 패러데이가 그 발견할 때, 아까 그 웨르스테드, 앙페르 요 분들이 그거 발견할 때 살던 사람들인데 그 발견을 딱 보고 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전기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기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예전에 전보를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신호를 보내려면 내가 뭔가 문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ABC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자로 쓴 거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생각한 게 저 휘트스톤 밑에 있는 거 저기 뭐 그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5개가 뭐냐면 나침반입니다. 아. 5개가 나침반이고요. 나침반은요, 전류를 흘리면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전류를 주면 저 나침반이 움직인다. 그러면 저 문자표를요, 저기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 A부터 시작해서 쭉 문자표를 만들어 놓고 네. 내가 나침반에다가 전선을 연결을 해놓고 세 번째는 플러스 전류 흘리고 다섯 번째 마이너스 전류를 흘리면 나침반이 저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탁 돌아가겠죠? 그럼 이 두 개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문자가 뭐죠? 가리키는 방향으로 쭉 가면 문자가 G가 나오죠. 네.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저 나침반 두 개, 돌아간 나침반 두 개가 향하는 방향. 3번에 플러스, 5번에 마이너스를 흘리면 G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전선 5개만 깔아놓고 내가 전류를 흘려서 양쪽에 나침반을 대면 내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요걸 만들어냅니다. 문자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윌리엄 쿡 밑에 있는 게 실제로 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나침반 가운데 5개 넣고 전선 5개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저걸 움직여가지고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이렇게 하면 보낼 수 있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전선만 깔면 되죠. 근데 5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귀찮은 거지. 그치. 그래서 저 모스라는 사람이 전선 한 개를 하자, 한 개를 하자, 한 개만 깔아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럼 A, B, C 어떻게 구분할 거냐? 길이로. 그 뚜뚜뚜뚜뚜뚜뚜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문자를 보내자. 그게 이제 모스보어라는 겁니다. 저 당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이 전기와 자기 그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이 체계를 딱 만들자마자 그걸 딱 보고 공학자들이죠. 아, 이거 써먹을 수 있다. 우리가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소리를 전기로만 바꿀 수 있으면 전화도 되는데 네. 소리도 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만들죠.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이 전기 신호를 그대로 보내서 그걸 다시 소리로 바꾸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에서 노래가 나왔던 그게 바로 그레이엄 벨이 만든 전화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겠죠. 기가 막히네요. 네.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전기 자기를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전선 깔아야 되잖아요. 깔아야죠. 야,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까냐면요, 배를 타고 대서양에다가 막 깔아요. 저 당시에. 저게 언제냐면요, 1900년이에요. 오른쪽 지도가 뭐냐면 1901년도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전선입니다. 해저 전선. 해저 전선을 저렇게 깔아요. 배 타고 전선 진짜 깔입니다. 깔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신호가 약해지니까 릴레이 같은 거 그 모스가 발명한 거거든요. 그거 연결해가지고 저기 대서양에 지금 엄청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1901년도. 맥스웰 전자기학 패러데이 이 사람들이 1800년대 후반대에 그 체계를 세우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공학자들이 바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만들어서 대서양 사이에 깔고 태평양에 깔고 그래가지고 신호를 보냅니다. 1900년대 됐다. 좀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에디슨이 나오죠. 아, 나왔습니다. 에디슨은 이제 이 전기를 어디다 쓸까? 이거 빛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저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근데 그 옆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뭐냐면 맥스웰이 뭘 얘기를 했냐면요. 전기와 자기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전기와 자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파동이 되기 시작하면 빛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무선 통신도 가능하죠. 빛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기 헤르츠 밑에 보시면 큰 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양쪽에서 사이 갭이 약간 있잖아요. 네. 저 사이에 스파크가 튑니다. 아. 스파크가 튀면 전기가 막 바뀐다는 거잖아요. 빠바박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빛으로 나갈 거다. 그게 아까 우리 실험을 했을 때요. 제가 처음에 이거 돌렸을 때 네? 스파크 튈 때 갑자기 화면이 여러분 끊겼잖아요. 네. 여기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저겁니다. 맥스웰이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전기와 자기가 막 진동을 시키면 이거 빛으로 바뀌어서 쫙 퍼져나갈 거다. 여러분 막 유튜브 화면이 갑자기 막 끊기고 막 이상했잖아요. 네. 이 여기 방송 장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게 왜 영향을 주지? 왜냐하면 거기 튈 때 전자기파가 쫙 나갈 거거든요. 이 전기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걸 헤르츠가 바로 실험을 해서 한 겁니다. 이게 무선이다. 이건 무선이다. 그래서 마르코니라는 사람은 그러면 무선 전화기도 되는데?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보내서 케이블을 연결하면 전화지만 이거 그냥 빛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보내면 이거 무선 전화기가 되는데? 그래서 무선 전화를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와. 만들어내죠. 저때 벌써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무선으로 선이 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1900년이 되기 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기가 나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서 그렇죠. 산업화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대를 깐 게 맥스웰이죠.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식으로 또 쓰는 사람인데 지금 전기자기를 사람들이 계속 써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그 아까 톰슨의 음극성관이에요. 그냥 전자가 이렇게 아까 쫙 나오는 거 이제 보셨죠? 그냥 딱 나오는데 자석 갖다 대면 슉 휘잖아요. 네. 자석 갖다 대면 휘고 아니면 전기장을 걸어도 제가 방향이 휘거든요. 저걸 보고 저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스위치로 쓸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빔이 쭉 가는데 가운데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가운데다가 중간에 뭐 자석이나 아니면 전기장을 걸면 방향이 딱 바뀌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스위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진공관이라는 겁니다.
저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증폭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장을 살짝만 걸어도 방향이 막 휘거든요. 네. 방향이 휘니까 나오는 건 엄청 세게 나오고 하다가 이 방향을 살짝 틀면 신호가 가운데 쪽에서는 신호가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증폭도 하고 스위치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진공관이라는 걸 저 사람이 이제 발견하고요. 이게 바로 전자공학의 시작입니다. 아, 어떤 대학이든 지금 다 전자전기공학과 있잖아요. 전자공학과 있잖아요. 전자공학이 저기서 시작이 됩니다. 저 플레이밍. 진공관. 진공관을 만들면 스위치로 쓸 수 있다. 전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발견한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저 진공관이 대결정구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게 약간 이제 좀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걸 좀 작게 만들 수 없을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트랜지스터죠. 저 세 명의 사람이 만든 저 오른쪽에 저게 이제 트랜지스터고요. 트랜지스터라는 건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전자소자든 뭐 컴퓨터든 세탁기든 냉장고든 다 뜯어보면 저런 칩이 있을 겁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런 칩이 있을 텐데 저기에 트랜지스터 들어가거든요. 트랜지스터는 발이 3개가 있어요.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1번에서 들어가서 3번으로 나오는데요. 2번에다가 걸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스위치로 작동하는 거. 아, 저게 트랜지스터인데요. 그래서 전류를 흘렸다가 안 흘렸다가 흘렸다가 안 흘렸다가 그걸 이제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진공관에서 했는데 저 세 명의 트랜지스터에서는 반도체라는 거는 적당한 도체잖아요. 도체도 아니고 아닌 것이 부도체도 아닌 것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반도체에다 살짝 걸었더니 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전류를 흘렸다 안 흘렸다 흘렸다 안 흘렸다 스위치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 트랜지스터가 지금 여러분이 쓰는 그 모든 전자장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 주변을 한번 그냥 둘러보십시오. 핸드폰을 지금 보고 계실 거고, 뭐 컴퓨터를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거고, 전등을 켤 수도 있을 거고, 모든 거, 우리가 세탁기, 뭐 냉장고, 뭐 집에 많잖아요. 네. 그 모든 전자장비에는 다 저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습니다. 왜 무조건. 왜 들어있냐면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거 저걸로 다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근데 그 기틀이 뭐냐?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다. 그래서 이제 바인만 교수님이 얘기를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먼 훗날 인류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 독립전쟁 그런 건 지역적인 거야. 맥스웰의 전자기학 그게 인류를 바꿨다라고 평가를 할 거다. 왜냐하면 저식 4개를 썼고 저식으로부터 전기와 자기와 빛이 그 근원이 같다는 걸 알아냈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 많은 것 전기로 통신을 하고 계산을 하고 컴퓨터를 만들고 세탁기를 만들고 이거 모든 걸 다 해냈잖아요. 저 맥스웰 전자기학 없이 그게 됐겠냐? 오늘 여기까지 전자기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김갑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아, 오늘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실험도 너무 재밌었지만 네. 소름 돋는 구간들이 정말 군데군데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